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특히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응노 화백은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 이응노 화백이 바로 전주에서 미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파리로 가가지고 세계적인 화가가 됐기 때문에 이응노라는 분이 전주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누구한테 그림 공부를 하고 계승을 받았냐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나무 경우는 현재 세계적인 비엔날레를 하고 있는데 그 비엔날레가 전남의 광주에서 하게 된 최대 원인은 목포의 남농, 광주의 의제,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되는 허소치로부터 내려왔거든요. 그들은 남종화라고는 특수한 화맥을 만들었고 흔히 남도 화맥이라고 합니다. 남도 화맥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광주의 비엔날레로 이어져서 오늘날 세계적인 비엔날레가 된 겁니다. 근데 전주에도 그와 같은 화백 내지는 훌륭한 그림의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은 비엔날레가 됐고 전주의 화맥은 파묻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화맥을 다시 캐내가지고 이응노 화백 얘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19세기 말엽에 전주와 김제에서 활동했던 석정 이정직이라고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전주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근데 이 석정 이정직이라는 사람은 그 위에 계보와 화맥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 독학을 하고 그 다음에 홀로 스승 없이 배워가지고 하나 우뚝한 봉우리를 만든 게 이정직이요. 가령 전남의 허수지만 하더라도 그가 사수고 사사한 조선조 말립의 훌륭한 화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석정이라는 분은 전혀 화맥이 없어요. 혼자 독학을 했어요. 근데 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문학, 의학, 천문학, 그 다음에 한문학에 이르까지 아주 통달을 했어요. 그리고 문인화를 그렸는데 몇 사람의 제자를 길렀어요. 설송 최귀상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벽화 조주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화 유영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화맥으로는 세 사람을 길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조주승이라고 하는 벽화 조주승은 아주 명필이었기 때문에 흔히 전주의 명필이면 2, 3만이부터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회가 송일중, 2, 3만 그리고 벽화 조주승입니다. 이 조주승이라는 사람은 바로 아까 말한 석정 이정직이한테 글씨와 그림을 전수받고 배우고 대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주승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가 바로 완산동에 이제 효산 이광열이가 완산동에서 제자를 길림을 위해 이응노가 충남에서 전주를 내려와가지고 간판점을 했습니다. 그 간판점이 이제 오늘날로 보자면 구도청 서쪽에 있었는데 효산 이광열 씨는 1928년에 요즘 말로 하자면 그림 학원을 개원을 합니다. 그 개원해가지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여러 분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출하게 이응노가 이제 꼽힐 수 있는 거죠. 자, 이응노라는 사람은 어찌해서 전주로 왔는가 그건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에 간판점을 하다가 이제 이광열 씨한테 효산한테 글씨 그림 공부를 하는데 다만 전주 오기 전에 선전에 한번 입상을 하고 전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과 그리고 수련은 받아왔던 셈이죠. 근데 이광열 씨한테 배우면서 이제 선전에 계속 입선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 죽사라는 호를 이광열 씨가 효산에 준 거예요. 그래서 죽사 이광노가 바로 효산한테 받은 호입니다. 했는데 얼마나 살았냐? 만 9년을 살았고 10년을 있었던 거예요. 1928년에 와가지고 1938년에 일단 전주를 떠나서 그 후에 동경으로 갑니다. 동경에서 일본의 유명한 화가에게
사수를 받고 그다음 8.15 해방 후에 서울을 내려가지고 홍익대학이 발족할 때 홍익대학 동양학과 교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958년에는 불란서 파리로 갑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시작한 것은 사실은 글씨였어요. 그리고 효산도 원래 글씨고 벽가 조주승도 글씨거든요. 아까 송일중 그다음에 이삼만 그다음에 조주승이라는 차례를 꼽았잖아요. 그런데 광주에 있는 남도 홍역들은 주로 산수화를 그렸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서예를 하고 거기에 문인화를 하고 소위 사군자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 즉 이응노도 처음에 글씨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시 진일보 해가지고 난초를 치고 그리고 문인화를 그리게 된 거죠. 자, 파리를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물론 언어도 안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도 없으니까 좀 어려웠겠죠. 거기서 그들이 서양화인 캠퍼스에다가 서양 물감으로 그릴 때 이응노는 한지를 가지고 시작한 거죠. 그것도 전주 한지로. 그 한지에다가 먹을 묻혀가지고 까만색으로 이제 흑백으로서 도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불란서 사람들이 그 흑백 한지 위에 나타난 그림을 보고 이제 감탄하기 시작하죠. 야, 이건 매우 독특하고 새로운 장르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자가 많이 생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상파울로 비엔날레 출품을 해갖고 소위 대상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고암 이응노는 세계적인 작가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작가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생활은 학원을 내서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로 생활은 됐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한지를 구할 길이 없습니다. 불란서에서. 그러니까 주로 전주에 있는 친지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한지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전주에 있는 주로 의사를 비롯해서 그를 알만한 분들이 이제 한지를 보내줘요. 그러면 돈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한지를 받고 난 다음에 한지에다가 자기 그림을 그려서 한 장씩 보내줬어요. 그것이 오늘날 수억씩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나와가지고 대전에다가 이응노 미술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충남 예산에도 이제 약간의 전시장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충남 사람이고 충남 출생일 뿐이지 대전과도 아무 연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미술관은 충남 사람이라는 걸로 있을 뿐이지 고암 이응노가 세계적인 미술가가 된 건 바로 바탕은 전주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전주는 도립미술관은 있는데 시립미술관이 없습니다. 시립미술관이 없는 것이 바로 전주예요. 그 시립미술관을 앞으로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컨대는 전주 시립미술관을 바로 이응노 미술관으로 부르면서 건립하면 어떻겠냐. 자, 그러면 뭐 왜 시립미술관을 이응노 미술관으로 해야 하냐. 파리에 있는 공항이 드골 공항입니다. 파리 공항이 나왔습니다. 뉴욕에 있는 건 케네디 공항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의 비행장, 미술관, 박물관을 명명을 해주면은 홍보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이응노 미술관으로 했으면 어떻게 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도립미술관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좀 멉니다. 소풍을 가듯이 마음 먹고 가야 하고 차갑는 사람은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자세히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미술관이라는 것은 근린 생활시설을 하나로 슬리퍼를 끌고 가서 보는 것이 미술관입니다. 그 예로 본다면 일본에 있는 가나다와의 미술관은 한복판에 있고 그 미술관은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를 해가지고 일본 유수한 미술관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현대미술관 때문에 가나다와는 돋보이고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주 고사동에 지금 기획하고 있는 곳이 영화관을 하나 기획하고 있는 곳을 알았습니다. 그건 전주 영화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영화제 때문에 영화관을 하나 지어야 하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응로 미술관 하나쯤 지어보면은 어떻겠냐. 그것도 미술관이나 박물관은요, 거대하게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설리게 놓으면 도시 이름은 안 나도 그 미술관 이름은 바로 세계에 부상하게 됩니다. 그 예는 세계 여러 군데서 많이 있습니다. 소위 스페인에 무너져가던 빌바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빌바오에다가 미술관 하나 지어놓고 빌바오는 세계적인 도시로 둬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주에 이응로 미술관 짐을 지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응로가 사사하고 호를 축사로 받았던 효산 이광열 씨에 대해서 모두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1966년에 작고했을 때 전주 사회장을 한 분입니다. 그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효산 선생 바로 후에가 벽가 조주승입니다. 그 조주승은 3대 명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주승 바로 그 후에가 석정 이정직이고 그 석정 이정직이라는 분으로 전시회가 지금 전주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올라갔죠. 자, 이렇게 가다듬어 올라가면 그 유작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업적도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남종하는 대한민국을 들썩거리는 남종 화맥이 돼 있어서 근데 그에 못지않고 그에 오히려 능가할 만한 업적과 그 다음에 작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화맥은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전북 나름의 화맥을 불러일으켜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